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들 하죠. 그토록 착하고 싹싹하던 내 며느리 김채은. 그 입술 사이로 그런 말이 흘러나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승진 축하한다고 모인 강남 한우집. 테이블 위엔 마블링 촘촘한 꽃등심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채은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앞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올려주더군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네. 눈을 반달로 접으며 웃는 그 얼굴.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그 웃음이 제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거. 저는 속으로 천천히 열을 세며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제가 입을 열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기 피어오르는 불판 옆에 툭 던져버렸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채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 여전히 완벽한 표정 관리.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채은아, 저번에 내 친구한테 보내려다가 나한테 잘못 보낸 카톡 있잖아. 그거 어머니가 아주 고맙게 잘 읽었어. 순간 채은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군요. 젓가락 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웃어보려 애쓰는 채은이. 하지만 그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건 숨길 수가 없더군요. 내가 뭘 보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도 내가 내 등 뒤에서 한 짓들,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단다. 사색이 된 채로 입술만 달싹거리는 채은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새하얗게 질려가는 그 얼굴을 보는데요. 난생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서늘하고 이렇게 시원한 감정을 느껴본 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토록 채은이를 믿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속아 넘어갔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제 심장이 얼마나 깊이 찢어졌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부러움을 많이 샀어요. 영순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다들 입이 마르게 칭찬했거든요. 그럴 만도 했지요. 채은이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좀 쌀쌀하대요. 목도리 꼭 하시고 나가세요. 어머님, 제가 주말에 소고기국 끓여서 갈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무 많이 넣어서요. 통화를 끊고 나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거든요. 주말이면 채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어머님,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님 피부톤에 딱이다. 에이, 이런 걸 왜 사? 난 뭘 입어도 다 거기서 거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예쁘신데. 손사래를 쳐도 결국 쇼핑백 두세 개씩 들려보내주던 아이였어요. 제가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다음 주에 한약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무릎에 좋다는 찜질팩까지 같이 싸들고 와서는 직접 제 무릎에 올려주곤 했지요. 어머님, 진짜 친딸도 이렇게까지 못해요. 저 칭찬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채은이 효녀상 줘야겠네.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에이, 전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신 게 소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저요, 시장에서 30회를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에서 생선떼를 받아오고 비린내 찐득하게 밴 고무장갑 끼고 칼질하고
손등은 갈라터져서 밴드가 떨어질 날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 때 먼저 갔고 저 혼자 그 지긋지긋한 시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이 악물고 번 돈으로 아들 서울대 보냈을 때 졸업식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구나.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채은이였어요. 처음 본 날 채은이는 제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딸처럼 잘 모실게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 저는 평생 아들만 키웠거든요. 딸이 있으면 어떨까 가끔 생각만 했었는데 하늘이 뒤늦게 제게 딸을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고생한 세월. 그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채은이는 제게 딸이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 명희와 손주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명희가 야, 걔 코 너 닮았다 하면서 웃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봤어요. 카카오톡 알림. 보낸 사람 채은. 화면을 열었는데 메시지가 좀 길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노인네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끈질기게 안 죽어. 맨날 전화해서 어머님 하는 것도 지겹고. 아, 갱 빨리 뒤지면 아파트 온전히 우리 거 될 텐데.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박혀 있더군요.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빨리 뒤지면 아파트가 우리 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얼얼해지면서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명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본 명희 얼굴이 굳어지더니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인연이 미쳤나? 그러더니 번개처럼 제 폰을 낚아채서 화면을 캡처하더군요. 3번, 4번. 연속으로.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채은이가 지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 보낸 걸 알아챈 거지요.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늦었어. 이미 늦었어, 채은아.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 익숙한 콧소리. 사근사근하게 녹아드는 그 목소리. 방금 제가 실수로 뭘 보낸 것 같은데. 어머님 혹시 보셨어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젠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혀끝을 날름거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뱀.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 티내면 안 되겠구나. 들킨 줄 알면 전연히 꼬리를 감추겠구나.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저는 난생 처음 연기라는 걸 해봤습니다. 어머, 채은아, 뭘 보냈는데? 아니, 그냥 실수로. 아이고, 엄마 명이랑 수다 떠느라 폰을 가방에 넣어놨어. 뭐 중요한 거야? 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 너머로 숨을 내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순아, 괜찮아?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딸이라고 믿었던 년이 내가 언제 죽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아파트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얼음장 같은 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명희가 캡처해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이건 내가 삭히면 안 돼. 2년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언제 죽냐? 빨리 뒤지면 아파트가 우리 거. 그래, 채은아. 이 늙은이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 재산이 그렇게도 탐이 났던 거야? 두고 보거라. 내가 나한테 한 짓, 내가 그대로 돌려줄 테니. 채은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살짝 지친 기색을 내비치면서 저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 흉내를 냈지요. 어머님, 이제 외출하실 땐 꼭 연락 주세요. 혼자 나가셨다가 길이라도 잃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들 앞에서는 제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요. 정작 제가 시장에서 해온 나무를 내밀면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건 시장에서 사지 마세요. 위생도 그렇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시장. 저는 그 시장에서 30해를 버텼어요. 새벽마다 생선 비늘 튀기고 손등 갈라지도록 칼질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시장 일이 채은이 입을 한번 거치니까 순식간에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더군요. 친구 명희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영순아, 쟤는 지금 너를 서서히 가두고 있는 거야. 뭘? 너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야 지가 편해지거든. 생각해봐. 나가지도 말라. 시장 것도 먹이지 말라. 다음엔 뭐겠어? 엄마는 치매 기운이 있으니 요양원 가셔야 해요. 이거 아니겠어?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제야 채은이가 왜 그렇게 제 외출을 막았는지, 왜 자꾸 제가 뭘 깜빡했다고 아들한테 일러 바쳤는지 보이더라고요. 명희가 가방 안쪽 깊숙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아들 집에 가. 가방을 두고 오는 척해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나 꼭 들어봐. 그날 저는 일부러 아들 집에 들렀다가 가방을 깜빡한 척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가방을 놓고 안내하며 돌아섰지요. 그러자 채은이가 제 등을 살포시 떠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가방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 다정한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았을 텐데. 이젠 그 웃음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다음 날 돌려받은 가방 속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없었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러다가 채은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아들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여보, 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어머니 방금 또 가방을 두고 가셨어. 아까는 현관 비번도 3번이나 틀리셨어. 나 진짜 무서워. 이제 정말 병원 예약 잡아야 할 것 같아.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게 해야지. 명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더군요. 목소리가 울먹거려요. 엄마, 나 진짜 한계야. 어머님 시장 비린내. 집안 구석구석 다 배웠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내가 5년을 넘게 비위 맞췄으면 이 아파트명에 당연히 내 보상 아냐?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머님 요양원 보내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5년 비위 맞췄으니 아파트가 자기 보상이래요. 자기 가족이 사는 길이래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늙은이는 가족도 아닌 거야. 녹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녹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친구한테 전화하더군요.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가볍고 들떠 있더라고요. 야, 나 진짜 될 것 같아. 뭐가? 남편 거의 넘어왔어.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자고 했는데 고민하는 눈치더라고.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진짜 되네?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 먹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 듯. 대박. 너 진짜 작전대로 되는 거야? 응. 근데 있잖아. 나 진짜 착한 며느리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어머님 하면서 비위 맞추는 거 알지? 토 나와. 그래도 조금만 참아. 돈방석 앞이잖아. 알아. 아파트명에 넘어오면 그때 진짜 인생 펴는 거지. 아, 빨리 그날 왔으면. 두 사람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명희가 욕을 내뱉었어요. 2년이 진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는 걱정하는 아내, 친정 엄마한테는 고생하는 딸. 그러더니 친구들한테는 저렇게 대놓고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착한 며느리 연기가 토 나온대요. 돈방석에 앉고 싶대요. 그게 5년 동안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채은이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치워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정이라고 믿는 그 확신. 그 뒤틀린 이기심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채은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내 안락한 세상. 그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이 늙은이가 똑똑히 들려주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승진 축하한다고 잡은 저녁 자리. 강남에 있는 고급 한우집이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 셋. 겉보기엔 참 화목해 보였을 거예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웃음소리. 영락없는 행복한 가족 풍경이었죠. 채은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앞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눈을 반달로 접으며 웃는 그 얼굴. 천사 같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 아이가 건네는 고기가 꼭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채은아. 제가 부르자 채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묵직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판 옆 테이블 한가운데에 툭 던졌지요. 내가 아까부터 내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나도 내 선물을 좀 준비했단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채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입구를 여는 순간 안에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본, 통화 기록. 채은이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직접 보면 알지 않겠니? 아들이 당황해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거기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렴. 아들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본이었어요. 아들의 눈이 글씨를 따라 움직이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노인네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끈질기게 안 죽어. 빨리 뒤지면 아파트 온전히 우리 거 될 텐데.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채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어붙어 가더군요. 이게 뭐야? 채은이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여보. 그거 오해야.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장난? 아들 목소리가 낮게 깔리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캡처해둔 원본 카톡 화면이었어요. 여기 봐라. 이게 채은이가 나한테 잘못 보낸 카톡 원본이다. 보낸 사람 이름, 시간 다 찍혀 있어.
장난이 아니라 증거야. 아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채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채은아, 내가 치매라고 했지? 비밀번호 3번 틀렸다고, 가방 자꾸 두고 다닌다고, 아들한테 얼마나 일러 바쳤니? 채은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근데 말이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비밀번호 틀린 적 한 번도 없어. 가방? 그건 일부러 두고 간 거야.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나 녹음기 숨겨두려고. 채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조용한 룸 안에 채은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나 진짜 한계야. 어머님 시장 비린내. 집안 구석구석 다 배웠어. 내가 5년을 넘게 비위 맞췄으면 이 아파트 명예 당연히 내 보상 아냐?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머님 요양원 보내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야.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친구한테 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야, 나 진짜 될 것 같아. 뭐가? 남편 거의 넘어왔어.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자고 했는데 고민하는 눈치더라고.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진짜 되네?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 먹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 듯. 두 사람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어요. 그만해요. 어머님, 그만하시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채은이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차가운 얼굴을 한 걸 처음 봤어요. 건드리지 마.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채은아, 아들한테는 내가 치매 걸렸다고 하고, 친정엄마한테는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하고, 친구들한테는 착한 며느리 연기토 나온다고 하고, 여기저기 참 열심히도 떠들고 다녔구나.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착실하게도 준비했어. 채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더군요. 그래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아파트랑 재산 다 가로채려고 했던 거지. 5년 비위 맞춘 게 내 보상이라며? 돈방석에 앉고 싶다며? 그래,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채은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죽으라고 한 거? 치매 환자로 몰아간 거? 내 재산 탐낸 거?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똑바로 말해봐. 채은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다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일단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고는 채은이를 돌아봤습니다. 너는 이따 집에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얼굴 보는 것조차 버겁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오해야, 오해라고. 채은이가 아들 팔을 붙잡았어요. 근데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고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가요. 어머님, 제발. 채은이가 식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허둥대며 변명을 늘어놓는 그 얼굴. 5년 동안 봐왔던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엔 추하게 일그러진 낯선 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채은아, 그 입으로 나 언제 죽냐고 했지? 그 입으로 내 아파트가 내 보상이라고 했지? 이제 와서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니?
채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가요. 더 볼 것 없어요. 뒤에서 채은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여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이상하게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였는데,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 손을 도닥이며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다. 엄마도 몰랐는걸. 이제 알았으니 됐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채은이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아들에게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자식 가정을 내 손으로 깬 건 아닐까?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명희가 그런 저를 보더니 딱 잘라 말하더군요. 영순아, 이건 내가 깬 게 아니야. 그년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 그 말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래, 아들아. 저 채은이랑 정리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는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들 목소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공허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저를 지키지 못한 참회가 깊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 엄마도 몰랐는걸. 이제 알았으니 됐어. 채은이는 끝까지 악을 썼대요. 아파트 지분 달라, 위자료 달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버텼다더군요. 내가 또 마음고생할까봐 법정에는 아들만 갔거든요. 거기에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했대요. 저는 5년 동안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근데요, 그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딱 재생되는 순간 판사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래요. 시어머니 언제 죽냐? 빨리 뒤지면 아파트가 우리 거. 착한 며느리 연기 토 나와. 빨리 돈방석에 앉고 싶다.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대요. 채은이 변호사도 고개를 떨궜고요. 사실 그 녹음 파일은요, 법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녹음은 카톡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게 진짜 채은이의 민낯이라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각인시켜줬거든요. 판사가 안경 너머로 채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채은이는 빈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위자료는커녕 아파트 지분 한 푼도 못 건드렸죠. 근데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 녹음 파일이 어떻게 됐는지 채은이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대요. 야, 걔 알아.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 뺏으려다 걸리네. 진짜? 대박.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혼당하고 쫓겨났대. 빈손으로.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졌겠죠. 결국 채은이는 사표를 내야 했대요. 잘 나가던 대기업 과장 자리.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채은이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대요. 친정엄마가 동네방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다녔는데 녹음 파일 내용이 알려지니까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난리였다더군요.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못 살겠다. 나가. 친정에서도 쫓겨났대요. 결국 채은이는 서울 외곽 쪽방촌 근처 월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35만 원짜리 옥탑방. 강남 아파트에서 돈방석에 앉겠다던 그 입으로 이제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산대요. 얼마 전에 명희가 우연히 채은이를 봤대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고르고 있더래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다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대요. 명희가 모른 척 지나가려는데 채은이가 먼저 알아봤나 봐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확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졌대요. 영순아, 걔 완전 페인 됐더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명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한때는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니까. 근데요, 이건 확실해요. 그 아이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만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건 아닐까? 자꾸만 마음에 빗장을 걸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 아이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좀 달랐어요.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과한 선물을 들고 오지도 않았고요. 처음 만난 날 제가 해준 반찬을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입맛이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이건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고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어요. 어머님, 그 드라마 보세요. 어제 남자 주인공 진짜 나빴죠? 저 보면서 혼자 소리 질렀어요. 어머, 나도 그랬어. 무엇보다 좋았던 건요. 이 아이가 저를 불쌍한 시어머니로 안 본다는 거였어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인생 선배.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 저랑 같이 시장 가요. 어머님이 고르시는 거 보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가식 없이 다가오는 그 마음이. 이제는요, 아들보다 며느리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밌어요. 아들이 옆에서 삐지더라고요. 엄마 나는요? 나는 언제 꺼줄 거예요? 너는 됐고 우리끼리 놀 거야. 며느리랑 눈 마주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아들이 소외감 느낀다며 투정 부리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올여름엔요, 며느리 손잡고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까워서 망설였을 거예요. 그 돈이면 뭘 하나, 여행이 밥 먹여주나. 근데 이제는 알아요.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가끔 생각해요. 채은이는 지금 그 좁은 월세방에서 뭘 하고 있을까? 돈방석에 앉겠다던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요, 그 아이가 원하던 돈방석 대신에 진짜 가족의 온기 위에 앉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따뜻한지 이제는 채은이도 알겠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 있는 지금. 저는 제 이름 석자가 가장 빛나는 인생의 진짜 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굴렀던 인생.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참 향기로운 인생이었어요.